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글자 수가 9,000자가 넘는 분량입니다. 꽤 길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선일보 사설은 미북 모두 아니라는데 정권만 몸단 남북 속도전이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면서도 혼자만 몸이 달아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화일보 사설은 자찬만 있고 성찰이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라고 썼습니다. 경제와 민생 이슈에서도 냉철한 진단이나 국정기조의 전환이 없는, 그러한 언급이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 사설은 장밋빛 평가와 대북구애, 현실 냉정히 보고 국정기조 바꿔야 라고 썼습니다. 신년 들어서 북한은 공세적 조치에 나서면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한 채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없이 안보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경제와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마이웨이 국정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선언으로 들으셨습니까? 쓴소리, 반대편 목소리, 이런 여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외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지지층만을 겨냥한 총선용 신년사, 그런 의문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저희 김광일의 입은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부를 해봤습니다. 즉, 문 대통령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각도로 접근해봤습니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는 김정은의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화하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 이런 내용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인 비핵화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 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한 사람 같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기구에서는 북한 핵탄두를 작년 기준으로 최저 25기에서 올해는 최대 80기까지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핵탄두와 이스칸데르급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김정은이 실제 발사 가능한 핵폭탄을 손에 들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 혼자만 그 핵폭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현상. 한때는 그런 행동을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납득 불가능합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비핵화 없이 청사진만 나온 것입니다. 이 말들이 앞에서 마차를 끌어야 하는데 마치 마차 뒤에 말을 매달아 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당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6.25입니다. 6.25.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으며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6.25는 북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라 100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남북교류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도 거르고 신년사를 준비했다고 해요. 실수로 6.25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뺀 것입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대답해야 합니다. 6.25 남침의 침략 장본인인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은 6.25는 남침이 아니라 쌍방 과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웨덴에 갔을 때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 이렇게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절대로 나쁜 통계는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장밋빛 평가로 일관하면서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말하면서 뼈아픈 지표는 완전히 빼놓고 말합니다. 나쁜 통계가 수십 개도 넘지만 대표적인 것을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에서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프가 소렁에 빠진 것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달 1월 22일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할 작년도 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하거나 1%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가 파동, IMF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세 차례 환란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은 전년에 비해 10.3%나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만 했습니다. 그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무역 흑자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나 감소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이 경제 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호소를 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언론사들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그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3대 권력형 비리 의혹, 즉 조국 사태, 울산 선거, 유재수 무마, 이런 말은 일절 입에 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